저는 이번 여름에 15일 동안 알프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세 개의 산인 몽블랑과 마테오른, 융프라우에 트레킹을 다녀왔는데 몽블랑과 마테오른을 다녀온 이야기를 8편의 영상에 올려드렸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융프라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융프라우에 오기에 앞서 저는 마테오른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마테오른에서 이어집니다. 마테오른 트레킹을 위해 3일 동안 머물렀던 체르마트를 떠나 융프라우에 가까운 그린덴발트로 가기 위해 친구와 저는 오후 1시 37분 기차에 올랐습니다. 체르마트에서 그린델발트까지는 거리가 철도로 145km로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의 166km보다 조금 가까운데 기차를 피스프와 슈피즈, 인터라켄 오스트에서 3번 바꿔 탔으며 시간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린덴발트에 도착해서는 버스를 타고 10여 분 만에 3일 동안 예약되어 있는 유스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15분 우리는 유스 호스텔 아침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그린덴발트 역으로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7시 47분에 우리가 탄 기차는 37분을 달려 인터라켄 오스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라켄은 동쪽에 있는 브리엔츠 호수와 서쪽에 있는 툰 호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라켄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호수 사이라는 뜻입니다. 인구가 6,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융프라우와 아이거, 맨히와 같은 유명한 알프스 봉우리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잘 알려진 관광지이며 이 지역의 산과 호수로 가는 주요 교통의 관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라켄 오스트역에서 오랜 현지 생활을 통하여 이곳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 여성 가이드를 만나 10여 명의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탄 융프라우 여호행 산악열차는 9시 4분 해발 568m 인터라켄을 떠나 아름다운 알프스의 깊은 산속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도 아름다웠지만 중간중간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예쁜 집들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에는 산 중턱에 있는 집 주변으로는 푸른 초원이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서 돈을 벌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빨며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 제 눈으로는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갑자기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안개가 끼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 스쳐갔는데 잠시 뒤에 우리는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유명하며 작은 분수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해발 2061m 클라이네 샤이덱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융프라우역으로 가는 열차를 바꿔 타기 때문에 모두가 내리게 되었는데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10분의 시간 여유가 있어 사랑의 불시착 촬영 지점을 포함하여 클라이네 샤이덱 역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역의 위쪽으로 올라가니 안개 때문에 먼 곳은 전혀 볼 수 없었지만 가까이 있는 건물들은 안개에 적당히 가려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 경치가 너무나 멋진 곳이라 현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열차는 조금 뒤에 해발 2320m 아이거 글레처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거 글레처는 아이거 산의 북서쪽에 위치한 빙하로 아이거 서쪽 해발 3700m 높이에서 시작하여 아이거 글레처 기차역 방향의 계곡으로 이어지는데 빙하의 길이는 2.59km라고 합니다. 융프라우 요역에 가기 전 마지막 역인 아이거 글레처 역에서는 7km 길이의 터널로 철도가 융프라우 요우로 이어지는데 경사가 가파른 이곳에는 톱니바퀴 열차만이 다닙니다. 이 터널은 1896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6년이 지난 1912년에 완공되었으며 2012년에는 융프라우 철도 개통 10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10시 55분 우리가 탄 열차는 마침내 클라이네 샤이덱을 떠난 지 35분 만에 종점인 융프라우 요흐역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454m에 있는 융프라우 요역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으로 탑 오브 유럽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연간 7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라켄이 해발 568m이니 1시간 50분 만에 높이로 2886m를 올라간 것입니다. 융프라우 요흐는 독일어로 처녀를 뜻하는 융프라우와 어깨를 뜻하는 요흐의 합성어로 처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4158m의 융프라우산과 4107m의 면히산을 연결하는 3463m 높이의 빙하 등선 위에 있으며 스핑크스의 암벽에서부터 직접 연결되는데 융프라우 요흐역은 3454m 땅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융프라우 요흐역에 내리면 지하 통로로 이동하여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발 3571m에 위치하고 있는 스핑크스 전망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 중 하나인 스핑크스 기상연구소가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에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치 빙하와 빙하를 둘러싼 눈과 바위 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25초 만에 108m를 빠르게 올라간다는 스핑크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핑크스 전망대에 올라가니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전망이 눈을 황홀하게 해줍니다. 저는 25년 전 가족과 함께 이곳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양쪽 산 사이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알레치 빙하와 추운 굴 속을 걸어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빙하를 다시 보니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융프라우 요흐에는 탑 오브 유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철도와 융프라우 요흐역에는 이 말이 맞지만 스핑크스 전망대의 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핑크스 전망대의 높이는 3571m인데 몽블랑의 에기디미디 전망대는 이보다 271m가 더 높은 3842m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행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스핑크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이번에는 산속에 만들어 놓은 얼음궁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음궁전은 자연의 신비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온이 낮은 이곳의 특성을 살려 벽과 천정은 기본적으로 얼음으로 덮고 있는 얼음 동굴로 만들고 여기에 융프라우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추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어울리는 음악으로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융프라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사진과 산을 오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장비도 자금도 충분하지 못했던 100여 년 전에 이 험한 곳에 철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 공사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로 보이는 이름과 사망한 해를 보여주는 듯한 명패들, 다른 시설 없이 얼음으로만 만든 얼음동굴, 얼음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예쁜 조각들을 볼 수 있어 우리는 시원한 얼음 궁전 안에서 한참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음 궁전에서 나온 우리는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곳 융프라우 요흐에는 터널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빙하 위를 걷거나 맨히 요흐 산장으로 걷는 것을 포함하여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이킹 코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이킹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스핑크스 전망대에서도 보았던 알레치 빙하가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산에 가려 일부만 보이는 스핑크스 전망대의 꼭대기 모습이었으며 여기에서 꼭 보아야 하는 것으로 융프라우 정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터널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쉽게도 융프라우 정상은 대부분 구름에 가려 있어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스위스 국기가 걸려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스위스 국기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도 잠시 기다렸다가 기념사진을 찍고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에 융프라우 정상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조금씩 걷혀져 나중에는 구름의 대부분이 걷힌 거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융프라우 요흐역에 도착하여 1시간 반 동안 약간의 구름이 낀 맑고 깨끗한 날씨에 스핑스 전망대와 얼음 궁전 안 터널 밖에서 융프라우의 멋진 경치를 잘 구경한 우리는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를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지하 건물 안으로 들어와 농심 컵라면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기념품을 둘러보면서 융프라우 요흐 구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융프라우 요흐를 1시간 반 동안 재미있게 둘러본 우리 일행은 1시간 동안의 컵라면 식사와 각자 자유시간을 보내고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아침에 출발했던 인트라켄 오스티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친구와 저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거 트레킹을 위해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이 역의 바로 위에 있는 3970m의 아이거 산은 융프라우 요흐에서 가까운 세 개의 큰 산인 융프라우와 뮌히, 아이거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거 산의 북벽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의 높이가 1800m나 되어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우며 몽블랑의 그랑조라스 북벽과 마테오른의 북벽과 함께 알프스 3대 북벽의 하나로 전문 산악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가까운 아이거 북벽 기슭은 매력적인 하이킹과 스키 지역입니다.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슬로프를 제공하며 여름에는 웅장한 아이거 북벽을 옆에 끼고 아이거 북벽과 아래로 펼쳐지는 드넓은 초원과 예쁜 마을 그린덴발트를 바라보면서 완만한 경사를 따라 편안하게 산책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내려 트레킹 길에 들어서니 오른쪽에 있는 아이거 북벽의 가파른 바위 절벽은 위쪽이 구름에 덮여 있고 앞으로는 시원하게 열려 있는데 바로 위로 고속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트레킹 길은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시작하여 알피글렌역에서 끝나는데 거리는 6km라고 하니 2시간 남짓 걸릴 것 같습니다. 이곳이 해발 2300m나 되는 높은 지대라서 주변에는 나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길은 자갈길이며 가끔 풀이 조금씩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 가다가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위쪽이 아이거 북벽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만났는데 이쪽 북벽 쪽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북벽의 장엄한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북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쉬웠지만 멀리 산 아래 보이는 그린덴발트는 한 폭의 그림처럼 예쁘게 보였습니다. 자갈길을 한참 지나는가 했는데 어느새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거 트레일을 내려갈수록 우리는 드넓은 초원 속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때가 겨울이라면 이곳이 바로 온통 하얀 눈에 덮인 스키 슬로프로 가득 찬 스키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거 글래처역을 떠나 아이거 트레일을 따라 내려온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알피글렌역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클라이네 샤이덱 역을 지나 아이거 글래처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거 글래처에서는 고속 케이블카를 탔더니 조금 전에 2시간 동안 걸어서 지나온 곳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좋았고 거기다 이 케이블카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불과 15분 만에 그린덴발트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덴발트에서는 마지막 버스를 놓쳐 비를 맞으며 유스호스텔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그날의 트레킹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융프라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